네, 어제 코스피가 석 달 만에 2,040포인트를 탈환했습니다. 2,05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하지만 불안한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변수들 짚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수급적인 측면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바이 코리아로 전환을 했습니다. 환율 효과로 봐야 되겠죠? 일단 환율이 1,200원대일 때보다는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계속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 주식으로도 깨지고 환율로도 깨지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환경들이 이제 환율 쪽에서는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환율이 1,200원대에서 지금 1,100원 중반대로 떨어지면서 환율에 대한 수익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표를 한번 좀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자금은 미국계 자금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유럽계 자금이 더 컸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하는 이제 외국인 지역별 순매수 규모를 보면요. 미국 자금은 이제 8월 정도에만 한 차례 좀 이탈이 있었을 뿐 계속 순매수 기조였습니다. 하지만 영국 자금은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 지금 유럽 쪽에서 돈이 빠져나가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원유로 캐리 트레이드 수익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요 표를 보시면 지금 캐리 수익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환율로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월 들어서는 이런 지수들이 반등을 하면서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이 되고 있는 것이 최근 수급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원화 강세로 인해서 당분간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영 불안한 것이 장중에 2,050포인트대까지 돌파를 하기도 했지만 안착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 게 2,000포인트만 넘어섰다 하면 펀드 환매 물량이 출하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펀드 환매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와는 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오를 때마다 펀드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꼭 2,000포인트 위에서 무조건 나온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의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순유입액을 차트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5년 5월경에는 이제 4월에 2,10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2,000선에 좀 안착했다라고 보는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100에서 좀 하락할 때마다 펀드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수가 오를 때 펀드 자금이 빠져나가지만 2,000포인트 선에서 안착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펀드 환매 물량보다는 펀드 매수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요. 2,050에서 2,100포인트까지 지수가 안정적으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펀드 환매 물량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수급적인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2,100포인트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펀드에 자금이 좀 들어오는 역할도 좀 그러니까 수급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펀드 환매 물량에 대한 우려 2,000포인트만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얘기를 했던 것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IT주들, SK하이닉스와 LG전자 완전히 극명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또 오전 9시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또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될 텐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저께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엇갈렸습니다. LG전자는 이제 볼트와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호재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스마트폰 장사가 잘 안 되는 LG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라는 것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강하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은 좀 부담스럽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폰이 안 돼도 여러 가지 다른 쪽에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것.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 안 될 때는 반도체에서 좀 잘해주고 가전에서 좀 버텨주고 했었던 이제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LG전자도 이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칭화그룹이 미국의 샌디스크를 우회 인수한다. 그래서 비메모리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뉴스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이런 뉴스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국 그룹에서 뭐 마이크론을 산다느니 뭐 반도체에 진출한다니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반도체 업계의 치킨 게임이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컨센서스를 말씀드리면 매출은 4조 9천억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조 3,666억입니다. 올 한 해 예상 영업이익으로는 5조 5,80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이닉스의 시총은 24조에 불과합니다.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포스코의 반등을 보셨다시피 실적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실적 관련해서도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저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뭐 또 다른 악재거리의 뉴스가 없다면 좀 긍정적인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한다라고 실적 발표 이후에 SK 하이닉스 흐름을 주목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살짝 해주셨습니다만 포스코가 실적 워낙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놨죠.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여준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포스코가 안 좋을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뉴스에 연일 보도가 되고 뭐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실적이 적자가 날 것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뭐 증권시장에서 도는 이야기였는데요. 불확실성의 해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시장 참여자들이 야 포스코 실적 안 좋은데 하면서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서는 뭐 주가가 그동안 눌렸던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적을 좀 뜯어보면 환율 관련해서 손실이 3,800억이 났습니다. 외화 환산 차손이 3,800억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신일본제철과 소송 합의금 3,000억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소송 합의금은 일회성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화 환산 차손은 지금 환율이 다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4분기 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손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별도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6,379억 나왔거든요. 별도 기준으로 장사는 컨센서스에 부합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열사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주가에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포스코의 주가는 당분간은 좀 반등세를 좀 유지를 하지 않을까. 기대감들, 배당에 대한 어제 또 뭐 분기 배당을 하겠다라는 이런 뭐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녹아 있기 때문에 조금 강세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은 지나갔고 배당과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들도 3분기 다소 우울한 성적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배당 매력 때문에 놓칠 수만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포지션이 가장 유효할까요? 투자자들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지주사라는 것은 자회사의 실적에 실적이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 어닝 컨센서스가 좀씩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우려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앞서 포스코도 보셨지만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 미리 떨어진 종목들은 실적 발표 후에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안 좋은 가운데서도 돋보이는 종목이 나타난다, 실적이 감소하지 않고 좋았다, 이런 종목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더 강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종목 선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을 좀 피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CJ는 어떤가요? CJ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주요 자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CJ 네.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쿡방이라고 하죠. 뭐 음식과 관련된 이 가공식품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CJ E&M 베테랑이 뭐 우리 역대 2위 수익률을 관객 동원수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주요 자회사들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주회사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이런 그룹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4분기에도 실적 개선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요. 최근에 좀 조정 흐름이 좀 반전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흐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불안한 흐름 안에서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은 있겠죠.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시나요? 지수가 계속 좀 많이 올라서 이거 2,000포인트 위에서는 좀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10월 달 전망은 사실 실적 발표 때문에 좀 오를 것이다, 코스피가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환율 효과도 있었고요. 삼성전자도 실적이 잘 나왔고 오늘도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KB금융,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굵직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라고 하면 코스닥은 최근에 수급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제 11월 정도 돼야 실적 어닝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어서요. 당분간은 코스피 시장 그리고 11월에 들어서는 코스닥 시장에 좀 집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유망주도 하나 꼽아주시죠. 최근에 전기차 이슈가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2차 전지라든지 나머지 부품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먼 미래의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전기차 부품을 지금 생산하는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전기차 관련된 부품들이 부품 단가가 높습니다. ASP가 높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 쪽의 사업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원화가 좀 약세로 돌아섰고 하반기 중국 회복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앞서 김종을 위원도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박지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